피해 여성을 지금부터 오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피해자 오 씨는 2층짜리 아주 오래된 여관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관은 이제 방값이 얼마 안 돼서 소위 달방이라고 하죠. 한 달 이상 장기 투숙객들이 많이 머물던 작은 여관이었습니다. 오 씨는 이곳에서 매일 아침 청소 일을 했고요. 근데 사건 당일 주인 아주머니가 출근할 때까지 오 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가 직접 1층부터 이제 청소를 하셨다고 해요. 열려 있어야 할 203호 문이 잠겨 있더란 거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인 아주머니가 비상열쇠를 가져와서 열었다가 참변을 이제 목격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것도 놀라셨을까. 딱 그걸 마주했을 때. 그러니까요. 그럼 이 오 씨가 여관에 상주하는 상황이었을까요? 예, 피해 여성분은 여관 인근에서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인근에서. 사건 당일 아침 9시 30분경에 인근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사망 추정 시간을 이제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로 예상했습니다. 신고가 된 게 이제 딱 그 시간이었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출근을 하긴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청소 일을 했었다고 하니까. 그럼 청소 일을 하다가 어쨌든 갑자기 공격을 당했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건이 발생한 203호를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피해자 주변에서 나온 채모는 국과수에 보내고 흉기와 문손잡이 등에서 이제 채취한 지문은 경찰청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일단 203호에 머무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 방에 있을 때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6개월간 머문 장기 투숙객이 있었습니다. 50대 남성으로 건설 노동자였고요.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해서 그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관 전체를 샅샅이 뒤지다가 엉뚱한 곳에서 이제 증거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증거물이 발견된 곳은 다름 아닌 사건 현장이었던 203호의 바로 옆방인 205호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 마주합니다. TV 위에 농약병 한 개가 올려져 있었는데요. 뚜껑이 열려 있었고요. 그 옆에 보니까 농약 병마개가 2개더라고요. 근데 병은 하나인데 마귀가 2개라는 건 어딘가 병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범인이 가져갔을까요? 피해 여성한테 같이 마시자고 했거나 아니면 이 뭐 먹였거나 사용을 어쨌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만약 농약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애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흉기를 굳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아마도 협박용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우리가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저도 일단 피해자부터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국가수의 독극물 검출 요청을 했는데 나오진 않았습니다. 범인이 도주하다가 음독을 할 계획이라면 굳이 뚜껑 열린 걸 가져가진 않았을 거로 봤고요. 아마 협박용으로 썼다가 한 병은 버리지 않았을까 추정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모르는 사람한테 하면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어야. 아, 지인일 때 형사가 되는 거네요, 이거는. 예, 예. 오. 그러면 그 방에 다른 거는 없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욕실 문을 열었더니 새빨간 핏물이 담긴 대야가 떡하니 놓여 있더라고요. 이거 참 핏물? 네, 범인이 살인을 하고 옆방에 가서 뒤처리를 한 걸로 이제 추정됐습니다. 수건과 발매트에서도 혈흔이 묻어 있었거든요. 참 특이하네. 아, 핏물에 어쨌든 이거 안 버리고 그냥 그대로 두고 간 거고.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 손에 묻은 피 정도만 이제 대야에 물 받아서 씻어내고 그 물을 버릴 겨를도 없이 도망을 갔다는 얘기네요. 네. 어. 굉장히 현장이 어설펐습니다. 자기 흔적을 그대로 남겨뒀더라고요. 또 뭐가 있었나요? 피 묻은 외투가 욕조 위에 이제 툭 걸쳐져 있더라고요. 범인 거 많이 당황했나 보다. 본인의 외투를 두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05호에서 이 모든 게 나왔다면 205호 투숙객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물건들 다 놓고 몸만 사라진 걸 보면? 205호의 투숙객은 없었습니다. 빈 방이었어요. 빈 방이었다는 소리네. 네. 누가 거길 왜 그럼 쓴 거야? 굳이 빈 방에 들어가서 자기의 흔적을 그렇게 다 남기고 나왔다고요? 되게 이상하다. 그러면 203호에서 DNA는 나왔나요? 일단 혈액형이 나왔는데요. B형하고 O형하고 AB형 이렇게 세 개의 혈액형이 나왔습니다. 범인이 두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B형은 이제 숨진 피해 여성의 혈액형이 있고요. 또 O형과 AB형은 남성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명이 이제 피해자면은 나머지 두 명, 그 2인조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현재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 203호 장기 투숙객의 방에서 살인이 벌어졌고요. 바로 옆방인 205호에서 범인의 증거가 쏟아져 나온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203호 투숙객이 제일 유일한 용의자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의 혈액형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 AB형이었습니다. A병 나왔잖아요. 아까 A병 A병 있었잖아요. 나왔잖아. 네. 근데 203호 투숙객이니까 나올 수 있죠. 아 그러네. 그렇죠. 생활 흔적이 늘 자기가 있었을 테니까. 생활하던 곳이어서. 그러네. 나올 수는 있네. 203호. 그러면 그 알리바이는 뭐가 있었나요? 그 사람의? 네, 오전부터 쭉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범인은 O형의 남자다. 네. 의심할 만한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용의자는? 왜냐면은 원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주변 탐문을 해봤는데 가까이 지낸 분들이 없더라고요. 원한 살만한 일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용의자일 것으로 가장 확실해 보고 있는 잠바의 주인을 찾아봤죠. 그런데 여관 주인분이 단번에 딱 알아보더라고요. 그게 누구 거였답니까? 106호 투숙객의 옷이었습니다. 야, 지금 계단 사려네? 봤다. 와, 106호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야. 네, 이 사람은 이제 50대 남성으로 이 여관에서 2개월 정도 지낸 장기 투숙객이었고요.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지 걸음걸이가 이제 쩔뚝거린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걸음걸이 때문에 또 눈에 띄기도 하고. 그렇죠, 다니는 게. 주변을 좀만 탐문하면 목격자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자, 지금부터 106호 투숙객을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피해 여성과 김 씨는 사귀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두 사람이 사이가 멀어졌는지 자주 다투는 모습도 보였다고. 두 분이 만나는 사이 헤어지자고 뭐 한쪽에서 그러면 약간 원한을 품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네, 그렇게 추정됐습니다. 다툴 때마다 남자가 피해 여성에게 내 말 안 들으면 농약 먹고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이런 식으로 협박도 자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다 나왔네. 그 농약이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뒤에 흔적을 좀 찾을 수 있었나요? 네, 신원 확인이 바로 됐지만 휴대폰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여러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 주민등록이 오래전부터 말소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말소. 이 주민등록증을 이제 주소 이전을 자주 안 하거나 이제 뭐 수배가 돼도 뭐 말소시키기도 하고요. 수사팀에서도. 이제부터 유력 용의자 김 씨의 탐문 수사가 이어지는데요. 전국 팔도를 돌아다녔던 사람이라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씨가 건설 현장이나 양계장에서 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수시로 지역을 옮겨 다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사건 당시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 봤더니 동료들한테 의미심장한 얘기를 넘기고 떠났더라고요. 다시는 여기 오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수원으로 갈 거란 말을 했답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떠나. 또 심지어 건설 현장 팀장한테는 사건 발생 바로 전날에 평택에 내려가야 하니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아, 평택? 네. 사건 전날? 네. 도망갈 생각을 이미 하고 계획 범행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미 날짜를 딱 집어놨던 거네요. 수원하고 평택이 어쨌든 집어 말한 걸 보면 김 씨랑 연관이 있는
분이시지 않을까요? 뭐 고향이던가 절친이 있다거나. 연고가 있다던가. 그렇죠. 예.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죠. 아, 그럴까요? 예, 직장 동료들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여기 간다, 이 사람한테는 여기 간다 이렇게 말을 전달해놓고 전혀 다른 곳으로 이제 도주하려고 하는 속임수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구나. 아, 계획한 범죄라면. 그러네요. 네. 일단 평택은 김 씨의 말소된 주민등록상의 마지막 주소지였는데요. 확인해보니 거기엔 김 씨와 관련된 분이 살지 않았습니다. 수호는 연고가 전혀 없었고요. 그러면 그게 맞네. 페이크가 맞네요. 아, 그럼 이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요? 김 씨의 고향이 전라남도로 확인돼서 가봤는데요. 마을 주민들 말로는 김 씨가 군대를 다녀온 이후로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50대라고 했으니까 30년 정도를 고향에 간 적도 없고 못 봤다는 건데. 그러네요. 그러면 그 전라도에 살고 있다는 가족들은 없었나요? 예, 이웃 마을에 이제 김 씨의 유일한 가족인 누나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나한테 물어봤더니 김 씨랑 소식이 끊긴 지 3년 정도 됐고 어떤 안경 낀 여자랑 같이 와서 하룻밤을 자고 간 게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아, 진짜 완전 떴다방이네. 3년 전에 안경 낀 여성분과 함께 왔던 게 마지막이다. 그 피해자분이 혹시 그분은 아니죠? 피해 여성은 이제 김 씨가 여관에 머문 2달 사이에 만난 사귄 사이라서요. 다른 여성이었던 걸로 이제 보였습니다. 일단 김 씨가 기존에 지내던 익숙한 지역에 다시 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동안 일했던 걸 이제 쭉 탐문했는데요. 워낙 떠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터를 알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봐봐, 그러면은 95년도고 휴대전화 없고 없죠. 주민등록 말소됐고 그쵸. 고향도 안 가고 그러면 어쨌든 은행에서 거래도 안 했을 거고 못 했을 거고. 그쵸, 말소됐으니까 할 은행 수가 거래 못 없겠죠. 하죠. 이걸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네, 보통 일용직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로 아름아름 이제 다음 일자리를 이제 소개시켜주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일했던 건설 현장 동료들을 샅샅이 이제 수소문해서 확인하고 이전 일자리에서 또 물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탐문 중에 생각도 못한 소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본 사람은 없었지만 평택에 아내가 있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분이 행방을 알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진짜 아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는 여자친구라고 하기도 했고요. 저희는 이제 일단 살인 용의자를 이제 찾아야 되니까 평택을 샅샅이 뒤져서 이제 그 여성분을 만났는데요. 그래서 김 씨랑은 10년 동안 동거하며 지낸 사실혼 관계라고 했고요. 사실혼 관계면은 여자분이 이미 있어 아내라고 말할 정도로. 그치. 근데 여관에서 2달 사이에 만난 또 피해 여성하고 또 만났다는 그렇지도 거예요? 않는 거네. 김 씨랑 헤어진 지 이미 1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수소문하면서 좀 놀란 게 김 씨가 전국 각지로 일을 하러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여성들을 만나고 다녔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 수소문해서 일부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김 씨가 무섭다. 술만 마시면 때리고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손부터 날라왔다고 했습니다. 아유, 네, 그래서 평택에 살던 사실혼 관계의 여성도 김 씨 몰래 도망을 쳤다고 하고요. 이웃들한테도 김 씨가 찾으면 어디로 이사 갔는지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시신당부를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일하다 만난 다른 여성과 동시에 또 동거를 했고요. 동거녀들과 헤어진 게 사건 1년 전인데 그 1년 동안 만난 여성들만 피해자를 포함해 3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벌써 김 씨부터 해갖고 쭉 지금 추정을 해보면 5명이네요?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사한 것만 이 정도면, 그렇죠? 여자가 늘 있었더라고요. 피해자처럼 이제 여관 종업원도 있었고요. 일용직 일터에서도 만났다고 했습니다. 다들 혼자 산다는 공통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김 씨가 처음엔 잘해주면서 환심을 하다가 연인이 됐다 싶으면 바로 동거를 하자고 이제 꼬드겼다고 해요. 지역을 옮기면 또 옮긴 곳에서 이 여자 저 여자 걸리는 여성이 있으면 그 집에서 모든 숙식을 해결해 왔더라고요. 기생충이네 그냥. 빈대네. 빈대네. 그러니까 얹혀 살 집이 집이 필요했던 필요했던 거예요. 거야. 자기가 네. 있을 천장과 음식이 필요했던 건데 이용한 거지.
네, 그래서 주거지가 따로 없고요. 예. 떠돌이로 계속 살 수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김 씨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렇죠. 대부분 김 씨를 피해서 이제 숨어 지내는 분들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추적과 수소문만으로 진짜 오로지 탐문만으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온 거예요. 그 흔한 주민등록도 없는 사람을. 김 씨가 찾아지나요? 이렇게다가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전국 각지를 다니며 열심히 수사하는데 범인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3개월 후 수사본부마저 해체됩니다. 범인이 누군지 뻔히 아는데 찾지를 못해서 못 잡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다 이놈을 못 잡으면 돌아가신 피해자 분이 얼마나 한스러울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과학적인 증거 채취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런 미제가 다시는 나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과수대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수대에 간 후로도 계속 이 사건을 수사를 하신 건데 어떻게 수사를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비번이나 이제 휴가 때마다 김 씨가 과거에 머물렀던 지역을 수시로 찾아갔습니다. 혼자 계속 하셨군요. 근데 얼마나 꽁꽁 숨었는지 가는 곳마다 허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김 씨가 주민등록을 다시 살리지 않을까 해서 전산망에 이름을 매달 검색하기 시작했죠. 매달 12년 동안. 와. 야.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당시에 CSI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네. 당시에는 과학수사대가 지금처럼 인원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건이 나면 하루에도 3건, 4건, 5건, 6건 출동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몇 시간을 하고 또 다음 현장 나가는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해왔다는 거 진짜 끝까지 사건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든 추적의 끈을 놓치지 않는 형사님의 간절함 덕분일까요? 그로부터 12년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토록 형사님이 찾아 헤매던 김 씨가 주민등록을 되살린 겁니다. 그것도 제가 과수대에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산망을 이제 과수대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거의 습관처럼 전산망에 김 씨 이름을 계속 확인을 했는데 어느 날 충청남도에서 살아나 있더라고요. 그때 심장이 미칠 듯이 이제 뛰더라고요. 마음이 급해서 다음 날 바로 휴가를 내고 잡으러 갔습니다. 문제는 딱 도착했는데 여기가 아닌데 싶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기와집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우편함에 고지서도 한가득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주소만 등록해놓고 여기에 안 사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 일주일 동안 잠복을 했는데 진짜 아무도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아, 그럼 주소만 해놓은 거네 진짜로. 그럴 수 있죠. 우편함에 꽂힌 휴대폰 요금 청구서가 형사님 눈에 딱 들어옵니다. 김 씨가 휴대폰도 개통을 한 겁니다. 다행히 이제 전화를 건 곳을 확인해 봤더니 모두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동사무소를 찾아가 물어봤더니 김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서 보조금 문제로 통화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걸어야 현재 위치를 알 텐데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자, 이대로는 김 씨를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윤 형사님은 한 가지 묘수를 떠올립니다. 김 씨가 제 발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끼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뭘 필요한지 생각해서 이 사람이 오게끔. 그것 때문에 핸드폰도 개통을 했고. 그쵸? 네, 맞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마침 이제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물품을 무료로 나눠줬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동사무소 직원과 작전을 짜고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갑수 씨 되시죠? 여기 동사무소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 드릴 김치를 준비했어요. 김장김치 받으려면 오늘 오후에 오셔야 됩니다. 던졌네. 김치를 줄 테니 네. 와라. 네. 와라네 와라. 그래서 동사무소 주변에 숨어서 이제 일단 기다렸습니다. 한 오후 4시쯤 되니까 택시 한 대가 동사무소 앞에 멈춰 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남자가 택시에서 내리는데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걷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 주민등록소 그 얼굴이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김 씨한테 뛰어들어서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아이고. 12년 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야. 약간 순수하게 인정을 하던가요? 처음엔 당황을 하더니 이제 곧바로 이제 범행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속이 후련하다는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게 애초에 도망칠 짓을 안 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답니까?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너 뭐라 그럴까? 한 12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다리가 간절해갖고 뼈만 남았어요. 그 팔도 이거 시방을 힘을 못 씁니다. 이 죽음을 넣을 뱀을 헷각을 낚건다. 그냥 다 죽어갔네 그냥. 죽이려고 그 처음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애당 시절부터? 계란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나왔더라니까 말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뭐 할 말 다 했다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칼 보이시죠? 아유. 여기 이제 피 묻은 대야가 네. 아유, 자기 뭐 팔다리에 힘없는 걸 왜 얘기를 해? 아니 뭐 무슨 말을 하자고 대체 그런 거래요? 피해자 오 씨가 혼자 사는 걸 아니까 김 씨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동거를 제안했습니다. 근데 피해 여성이 거절하면서 헤어지자고 하니까 사건 당일 청소하러 들어간 피해자를 이제 뒤따라가서 이제 말다툼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김 씨가 오 씨 앞에서 농약을 마시는 신용까지 하면서 같이 죽자고 협박했습니다. 그래도 안 통하니까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거죠. 전에 만났던 그 여성분들한테 했던 것처럼 빌부터 보려고 한 거죠. 그렇지.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살해를 하게 된 거고. 너무 나쁘네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작더라도 방 한 칸 자기가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참 기생충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났나요? 예,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요. 김 씨가 탄원서를 제출하여 항소해서 상고까지 했는데 원심대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12년도 사실은 좀 네, 형님 뭐저 말도 안 되는 형량이고요. 네. 진짜 항소하고 상고했다는 것까지 들으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살인 저질렀는데 어떻게 12년 참 범인이 잡혔을 때 나이가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령이 범죄자다 보니까 이제 12년을 이제 받았을 것으로 이제 추정됩니다.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채널.